자, 계속 갑시다. 자, 우리가 가설을 검증할 때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이 맞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그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 그랬죠. 그 기준점을 임계치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점의 임계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Z라는 건 뭐냐면 걸음걸이에요.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2걸음 이내. 자, 그래서 그 걸음걸이가 몇 걸음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때 값이 얼마냐. 얘는 걸음걸이고 얘는 실제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그램, 몇 그램, 몇 센치 이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뒤에 예제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P값. P밸류라고 하는데 이제 P값입니다. 귀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표본 통계량이 나타날 값의 확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SPSS를 돌리면 제일 마지막에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을 보고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 320g이 맞네, 아니네. 하이브리드 차량은 21kg가 21kg가 맞네, 틀리네. 남자, 여자는 점수가 똑같네, 틀리네. 신제품이 더 좋네, 안 좋네. 이런 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값이 얘입니다.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귀무가설이 맞을 때 가능한 값의 확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이거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H자동차 새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연비는 16.5km가 알려져 있다. 표준 편차는 1.5kl다라고 하는데 평균 5% 유의 수준 내에서 16.5km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가설은 16.5km보다 크다. 연구가설은 작다. 이거죠? 그죠? 따라서 이 값을 보면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임계치가 0.05일 때 Z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 여러 개 돼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나오죠. Z값은 무슨 말이냐면은 16.5km에서 몇 킬로그램 내에 15km는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니? 이 얘기입니다. 봤을 때 3걸음 떨어져 있다. 3걸음 작게 떨어져 있다. 이것만 딱 보면 뭐라고 알 수 있어요? 2걸음보다 벗어나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 값은 어떻게 돼요? 15.72, 즉 16.5km에서 최소한 임계치의 마지막 임계치가 15.72km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0.008, 16.5km에서 15km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제로다. 자, 지금 얘기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볼게요. 이걸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설 검증은 뭘 검증한다 그랬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증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귀무가설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검증하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평균 연비는 16.5km가 나와야 되는데 샘플을 가지고 차량을 조사했더니 15km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그럼 과연 15km는 16.5km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신뢰 구간을 구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설 검증이라는 방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평균 연비가 16.5km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임계치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임계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오차 범위, 즉 여기까지는 내가 16.5km라고 인정해 줄게 하는 임계치를 판별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계치는 어떻게 되냐면 16.72km까지는 임계치라고 보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면 내가 16.5km로 봐줄게. 왜냐하면 샘플 에러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걸음걸이로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양쪽 걸음으로 하면은 1.96걸음인데 단측일 때는 1.645걸음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피 값으로 보면 얘가 전체가 다 몇 퍼센트예요? 이만큼이 95%.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밑으로 퍼센테이지가 5%가 나와야 되죠. 그 임계치를 놓고 보는 건데 15km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16.5km에서 최대한 내가 적게 나올 때가 몇 킬로까지 내가 봐주겠다? 15.7km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얘는 몇 킬로가 나왔어요? 표본이 몇 킬로가 나왔어요? 표본은 15km가 문제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하이브리드 영규는 평균 연비가 16.5km가 돼야 되는데 표본 10개를 가지고 조사했더니 15km가 나온 거예요. 과연 15km는 16.5km가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연비는 적어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맞다? 틀리다? 왜요? 시정 조치를 내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틀리면, 작게 나왔으면 니네 허위 광고야. 알죠? 허위 광고니까 광고를 조절해.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에서 21km라고 발표했다가 신문지상에서 광고 맞아서 16.5km로 줄였어요. 다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5km가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고발원이라면, 보원이면.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조사를 해봤더니 15km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야, 그거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샘플 10개 갖고 뭘 조사했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샘플을 많이 조사하면 근접지에 점점 이게 줄어들 거예요. 예, 진짜 값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습하느라고 제가 10개로만 한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해볼게 해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 보자. 그랬을 때 16.5km가 나오려면 최소한 15.72km 이상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16.5km라고 봐줄게.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최대한. 여기가 95%예요. 대다수가 95%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은 신뢰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거보다 벗어났으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구간이 요만큼입니다. Z값은 발걸음인데 발걸음이 단측이기 때문에 1.64예요. 양측이면 1.96.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값이. 단측이기 때문에 1.645고 확률로 따지면 얘가 95%니까 요 밑으로는 0.05%죠. 95에서 빼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임계치인데 봤을 때 16.5km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임계치를 한참 벗어났죠. 왼쪽으로. 적게 나왔죠. 그래서 15km는 16.5km라고 말할 수 없다. 귀무가설이라고 16.5km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두 번째, 최대한 발걸음이 1.64걸음까지는 내가 봐줄게. 0에서부터. 근데 너는 3걸음보다 더 떨어졌네? 얘도 문제네. 더 떨어졌다, 너는. 얘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다. 16.5km가 아니다. 자, 확률적으로 봤을 때 15kg는 16.5kg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냐? 봤더니 0.00008이니까 거의 제로다. 제로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 즉 16.5kg는 15kg라고 우리가 샘플에 구한 값은 모집단에 16.5kg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미가 없다. 즉 자,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귀무가설과 영구가설 중에 뭐가 맞을 확률을 구한 거죠?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가 맞을 확률이 구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귀무가설이에요. 16.5kg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출발한 겁니다. 16.5km가 맞냐? 15km, 내가 16.5km가 맞으려면 15.72km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네?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러면 16.5km면 최소한 1.645, 한 걸음 반 이내에 들어와야 돼. 근데 너는 3걸음이나 떨어져 있는데 너 틀렸어. 16.5kg이면 적어도 0.05%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네? 그러면 16.5km가 아니네. 결국은 뭐예요? 16.5km가 아니다. 이 차량의 실제 값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너 시정 조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위 광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의 총합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자, K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령은 평균 55세, 표준 편차가 15세로 나타났습니다. 30명을 추출해서 연령을 조사했더니 50세로 나타났어요. 과연 K대학교 전체 교직원의 평균 연령은 55세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혹시 샘플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55세가 틀린 건가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일단은 기존에 알고 있는 값을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K대학교의 교직원의 연령은 55세가 맞다라는 귀무가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55세가 맞다. 55세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55세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Z칼 해서 뭐라고 쭉 나오죠? 걸음걸이, 요거는 실내 구간의 값, P-밸류 값, 이렇게 나오죠? 딱 보시면 그림을 보지 않고서도 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Z칼 2걸음 이내에 왔네요? 1.8걸음이면 2걸음 이내네요? 요 안에 들어가네요? 그럼 55세가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안에 55세가 들어가 있네요? 맞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 요 안에 확률이 0.05보다 크네요? 작네요? 0.05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55세가 맞습니다. 즉,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68, 6.8% 이상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준점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틀렸다.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맞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뭘 갖고 따지냐면 주로 이 P-밸류 값을 따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통계학에서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어요. 0.05. 95%와 0.05입니다. 95%는 추정할 때 많이 쓰고요. 0.05는 가설 검증할 때 많이 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것만 가지고 따질 거예요. 자, P-밸류 값은 뭐에 대한 값이에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맞다. 즉, 0에서부터, 즉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을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귀무가설이 있으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100%다 그럼 뭐예요? 귀무가설이 완전히 맞는 거죠?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가 들어가냐면 0.05 확률로 5% 요 안에 들어가면, 즉 100에서부터 0.5 안에 들어가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고요. 요걸 벗어나면 귀무가설이 틀릴 확률, 즉 영구가설이 맞을 확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확률이 어떻게 돼요? 0.068이죠? 0.05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따라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양쪽에. 요게 95%입니다. 양쪽으로 5%니까 나눠서 2.5, 0.025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아이스크림 회사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데이터는 예제는 전부 다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실내 구간을 이용을 해서 추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다 검증해 본 거를 가설 검증을 이용해서도 한번 다시 검증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자, B 아이스크림 회사의 아이스크림 용량은 320g이다라고 결정을 했죠. 320g을 팔아야 돼요. 따라서 귀무가설은 얼마가 돼요? 용량은 320g이다가 귀무가설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예요? 아이스크림 용량은 320g이 맞습니다. 라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항상 귀무가설이 맞습니다. 라고 출발을 하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증해서 귀무가설이 맞냐 틀리느냐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서 쭉 나오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검정 통계량에서 T값, X값, P값 나오잖아요. 그죠? 자, T값 몇 걸음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1.96걸음 이내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몇 걸음이나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2걸음.
아주 멀어도 한참 멀게 떨어져 있네요. 따라서 귀무가설이 될 확률이 없다는 거죠. 확률로 따져봤더니 0.0000 제로에 가깝네요. 즉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예요? 제로.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검증은 뭐가 맞을 확률이라고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뭐예요? 제로다. 그럼 귀무가설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따라서 320g이다? 아니다. 앞에 우리가 가설을 뭘로 세웠죠? 320g이 맞다가 귀무가설이고요. 320g이 아니다가 영구가설이라고 그랬죠. 반대가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귀무가설, 즉 320g이 맞다라고 출발을 해서 검증했죠. 근데 320g이 맞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확률로 제로. 따라서 320g이 아니다. 따라서 320g이 아니니까 틀렸다. 니네 시정 조치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중심이면 귀무가설은 320g이 맞습니다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임계치는 316g까지가 마지막 임계치고요. T값으로 걸음걸이로 따지면 당연히 1.9496. 그 다음에 확률로 따지면 0.025. 왜 0.05가 아니에요?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측이면 0.05, 양측이면 0.025.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그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P값만 갖고 따지면 돼요. 뭐라고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입니다. 이 값을 가지고 기준점인 0.05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보면 되는 겁니다.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K텔레콤의 고객 이탈률은 9%입니다. 100명의 고객을 샘플로 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11명이 앞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객의 이탈률은 9% 이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봤을 때 가설은 뭐예요? 0.09보다 작다. 0.09보다 크다. 자, 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가지고 쭉 따져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을 보면 되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예요? 0.75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 즉 뭐예요? 귀무가설이 0.09보다 작다. 즉 고객 이탈률이 0.09 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78%나 맞다라고 했으니까. 75% 이상. 됐죠? 그래서 요 값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즉 뭐냐면 이 값이 요 바운더리의 요거보다 기준점, 요게 임계치라고 했죠? 임계치 안에 들어오느냐 바깥에 있느냐를 따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거 그림을 쭉 봐왔고요. 앞으로는 요 P값만 보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P값이 0.05보다 커요, 작아요?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분석할 때는 P값이 0.05보다 작아요, 커요? 이 얘기만 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